독립기념관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일본의 역사 망언이 나오고 이제 전 국민이 모금 운동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저 일본의 망언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 이진숙이나 김형석이나 김문수 같은 사람은 절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무수히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보수도 민족주의라는 감성 안에서 보수였어요. 근데 지금 보수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벗어난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보수 세력마저도 어느 정도 민족적인 그 감성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데서 윤석열은 벗어나는 거니까 엄격히 말해서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보수도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보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뭐라고나 해야 될까? 하나의 역사의 일탈이자 또 하나 어떤 우리 스스로 주변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역사 수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정신적 저는 침략이 이제 다 자행되는 이것을 과거 어떤 보수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3년이나 남아있는 건데 그 안에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임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민감한가요? 이거 그래야 네. 조회수 올라가지. 그냥 맨입으로는 안 올라가요. 우리 변상욱 선배님이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와 법을 아는 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가 가장 교활하고 음흉할 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국회를 싫어합니다. 여의도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갖다 빨리 굳히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결국 언론인 출신들과 교수 출신들, 뉴라이트 교수 출신들이 많이 기용이 됐던 거고, 검사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해보려니까 여의도 정치는 싫고 똑똑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영 자기하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썼다가 폐기 처분한 사람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도 다시 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유인촌에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보이지도 제대로 않던 이진숙까지 이제 장관급이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통성 내지 기반이 너무 이제 취약해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는 않는데 법의 허점을 묘하게 잘 파고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법에는 안 된다고는 안 돼 있다. 이게 법적 근거예요. 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가 아니라 법에는 그렇게 안 돼라고는 안 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틈만을 찾아가면서 쉽게 법이 없으면 시행령으로 해버리고 국회가 막고 있으면 또 시행령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제일 아픈 부분이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정부로서는 제일 아프자 법적으로 하자가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하자가 크다는 얘기는 수사해서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조작해냈다 또는 빼냈다 또는 탈취해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건 분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국민에게 온갖 거짓말로 다 속였다.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도광산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그 얘기는 안 꺼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꺼냈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게 진상. 그게 진상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 얘기 꼭 지금 꺼내야 되겠습니까? 얘기도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로 그냥 무건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꺼냈다가 바로 단칼에 거절당하고서 깨갱하고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는데 이제 진실로 나중에 그런 식의
것들이 쌓이면 한 건 한 건으로는 크지 않은데 결국 내후 외환의 어떤 주범이 되는 셈이어서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하는 거죠. 예전 같아서는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가는데 어떻게 걸고 넘어지겠나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면 국정농단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